예언자이보 올 준말 토트넘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린다. 남은 역기 전승을 해야 유럽대회 진출권을 딸 수 있는 토트넘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이며 현재 득점 3위에 올라있고 지난 경기에 맹활약을 펼쳤던 손흥민으로서도 특유의 몰아넣기로 시즌 막판 득점 2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이다. 영국 현지 언론의 프리뷰들을 보면 텔라그라프는 지난번 손흥민의 코너킥을 토비가 잘라먹으며 골을 넣었듯 이번 경기 역시 손흥민의 코너킥을 조심해야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스포츠몰은 2대1로 토트넘이 이길 것이라 보도하고 있으며 축구 해설가 로렌스는 손흥민과 케인 듀오의 활약으로 2대0으로 토트넘이 이길 것이라 예측했다. 영국 현지의 베팅 업체 역시 1.5배 정도 토트넘의 승리를 높게 점치고 있다. 비엘사 감독은 지난 경기 후 손흥민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게 경기의 참패 요인이라고 평가하며 페인을 손흥민으로 꼽았으나 재미있게도 이번 경기 전 인터뷰에서는 케인과 베일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며 손흥민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지난번 리즈전에 손흥민은 1골 1어시스트에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었다. 손흥민의 백호골이기도 했던 첫 번째 골은 케인이 미드필더 중앙에서 공을 잡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윙어처럼 빠져나가 가운데로 휘어져 들어가는 센터링을 올리고 이를 수비스 사이로 침투한 손흥민이 논스톱 슛으로 마무리하는 두 선수다. 대단한 센스와 패스, 슈팅, 능력을 보여주었던 멋진 골이었다. 이 골 이후 비엘사 감독이 화를 내며 혼자 소리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기도 했는데 아마도 자신이 충분히 주지를 시켜줬는데도 케인에게 시선이 유도되고 뒤로 돌아 들어가는 손흥민을 놓친 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축구 EQ가 높고 이를 피치 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인 손케라인이 지대로 가동된다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인지 보여줬었던 손흥민의 백호골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멋진 골이었다. 비엘사 감독을 잘 모르는 사람도 2002년 월드컵 당시 겨드랑이가 온통 땀에 흠뻑 젖어 피치 가장자리에 서서 팔을 휘휘 저어대며 팀을 독려하던 뚱뚱한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을 기억할 것이다. 그가 비엘사이다. 비엘사는 대체적으로 독선적인 천재 전술가로 통한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필드 위에서 지대로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파벌 싸움으로 왕따를 시키는 무리뉴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는데 경기가 끝나고도 전술판을 들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일타 강사 비엘사 특강을 듣게 된다. 비정치적이고 전술 오타쿠 같은 감독이다. 그런 이유로 비엘사를 싫어하는 선수도 많으나 선수들이 파당을 지어 비엘사를 쫓아내었다는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크크크. 축구 스타일로 봐도 무리뉴의 정반대에 있는 감독이다. 무리뉴처럼 비엘사 역시 운수회사 대표로 빙의해서 버스를 즐겨 세우는데 그 위치는 정반대이다. 무리뉴의 버스가 자신의 진영, 우리 팀 골키퍼 앞쪽으로 늘어서게 된다면 비엘사는 상대팀 진영에 버스를 늘어세우고 끊임없이 상대를 상대 진영에서 압박한다. 미누스의 토탈 축구의 후계자라 크게 보면 볼 수 있지만 미누스가 봤다면 저 친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할 정도로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이다. 당연히 이러한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니 거실 트로피 진열장이 무거워 주저앉아 철제로 다시 만들었을 무리뉴와 달리 이렇다 할 메이저 대회 우승컵이나 트로피를 단 한 개도 비엘사의 거실 진열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없다. 어찌 보면 딱히 내놓을 게 없는 이런 커리어에도 후배 감독들과 팬들에게 칭송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역동적이고 시원하며 골을 많이 넣고 많이 먹는 축구의 로망에 가까운 공격적인 경기를 어느 팀에 가서나 변함없이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아름다운 축구 스타일 때문에 축구 팬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도 굉장히 갈망했던 감독이지만 번번이 영입에 실패했다. 뭐 어쩌면 실패가 아니라 사실 축구협회가 아예 비엘사, 걔 뭐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크크크. 하지만 냉정히 보면 상대적 약체인 한국이 비엘사 감독식으로 축구를 했다간 월드컵에서 차붐이 네덜란드에 당했던 수모를 당할 확률도 높다. 브라질이나 프랑스에 5대3으로 진다 해도 잘 싸웠다는 소리는 들을지언정 16강 진출을 못한다.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도인 감독이다. 잘하는 아르헨티나 후배 포체티노는 비엘사에게 큰 영향을 받은 대표적 감독으로 손꼽히고 이외에도 시메오네, 삼파올리, 마르티노 등 자신이 비엘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인터뷰하는 감독들이 많다. 과르디올라 역시 감독의 능력은 우승컵으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다며 가장 존경하는 감독으로 비엘사를 꼽았다. 그만큼 비엘사의 아름다운 축구는 축구의 영원한 로망이요. 자랑스럽게 내가 저걸 따라간다고 말하고 싶은
북극선과 같은 존재이다. 그만큼 현실적 우승컵이나 성적과 괴리가 있는 축구이기도 하다. 아마 이번 경기에도 토트넘 진영에서 아름다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리즈 선수들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 비엘사의 잔치상을 뒤엎고 찰칵 세러머니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 날도 풀렸으니 손흥민의 손가락 카메라 앵글 사이로 겨드랑이가 흠뻑 땀에 젖어 골을 먹고 광분하는 비엘사의 모습 역시 기대된다. 자, 이번 리즈 경기에 손흥민이 한 골 이상을 넣을 거라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 그리고 주말이 가까워 있다. 다들 구독을 누르면 예언자 일보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다들 단독 1등 먹으라 예언해주겠다. 먹음생까지 말고 개평도 부탁한다. 크크크 굿넋.